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8월에 사회보험법 수강하신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가벼운 사회보험법 추록도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해당 자료와 함께 활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수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딱 개정된 내용만 이제 보여드리면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개정된 부분이 뭔지 저희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이나 단축은 언제가 기준이죠? 시작한 날 기준으로 그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여를 신청할 시점은요. 단축이나 휴직을 신청한 이후에 이제 시작한 이후에 1개월부터 끝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서 날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제 생계비가 줄어드는 걸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한 사실이 있으면은 육아휴직급여나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동안에 이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 사유 한번 같이 보시면요. 천재지변이나 본인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 존비 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하셨던 게 범죄 혐의로 인한 것도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형제자매의 질병부상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급여를 신청할 때 뭐가 바뀌었냐? 개정된 부분은 상하한액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존의 책에는 아주 간략하게 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나뉘어지게 됐죠.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2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상한액 200, 7개월부터 최종 종료 때까지 상한액 160, 그리고 지급 기준도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좀 보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보면은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은 같이 쓰게 되면은 상한액을 올려주는 제도죠. 그랬을 때 바뀐 거 한 달을 동시에 이제 같이 쓴다라고 하더라도 250만 원으로 첫 달에 한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해서 상한액 160, 한 70. 그래서 7개월 이후에는 기본 육아휴직과 똑같고요. 6개월 동안 부모가 같이 썼을 때, 꼭 동시가 아니라도 같이 썼을 때 이렇게 상한액이 올라가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상한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초 10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2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으로 올라갔는지 보시면 처음 3달은 어떻습니까? 상한액 3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4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는 기본 육아휴직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한액을 외워주실 때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본 육아휴직 금액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6+6 한부모 육아휴직 제도에서 바뀌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단축 급여를 저희가 개정된 내용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거 영상 보시면서도 한번 멈춰놓고 가린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고요. 원래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육아기 단축급여 얼마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총 20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220만 원 한도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0만 원 상한에 걸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아기 단축급여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계산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뭡니까? 네, 여기서 일부 좀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면요. 20시간 단축했고 그랬을 때 상한액에 잘 걸어주시는 거.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도 통상임금의 80%니까 240만 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상한액에 걸리는 거 이렇게 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정이 된 게요.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한번 수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흐려지셨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사실 상한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액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75%만 휴직 기간에 나오고 나머지는 복직해서 6개월을 다녀야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면 그냥 이 표에 있는 거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에 있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 또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이랑 육아휴직 급여를 합쳤더니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어때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도 마찬가지로 육아기 단축 기간에 받은 금액이 원래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어떻다?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고 이해하실 때는 이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급여를 근로자가 받던 것보다도 육아휴직을 해서 받는 사업주로부터 받는 거,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받는 게 더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통상근로, 원래 정상적인 근로할 때보다 휴직할 때 더 많이 받는다?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초과분을 빼고 지급하겠다. 단축도 마찬가지죠. 사업주로부터 단축을 이유로 받는 것과 고용센터에서 받는 금액을 합쳤더니 원래 이 사람의 통상임금보다도 많다? 그러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침 오타가 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100분의 75에서 빼고 준다였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빠지고 그냥 육아휴직 100%. 왜요? 개정되기 전 여러분들이 8월에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달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매달 그냥 육아휴직급여 100%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100%랑 회사가 혹시 주는 금품을 합친 게 원래 임금보다 많다? 그걸 빼고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월 23일에 또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출산 전후 급여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노예 구출이라는 두 문자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구직급여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때 며칠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원래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여기 5일 이내가 있었는데 그게 제외되고 그냥 15주 이내라면 10일부터 해서 지급이 될 거다. 23년에 물어본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요 날짜도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단축 급여, 그 다음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출산 전후